네,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네, 토닥토닥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저녁 방송의 주제는 시세 호응의 법칙과 실전 투자 응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세 호응의 법칙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슈가 생겨서 이제 종목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대형주일 수도 있고, 뭐 중소형 개별주일 수도 있고, 뭐 테마주일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후발주자들 있죠. 그런 게 이제 쭉 따라 올라가는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세가 서로 호응한다, 시세가 반응한다, 또는 시세가 확산한다, 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시세 호응의 법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순환매 법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그 지수에 지수는 오늘 반등 나왔는데 뭐 짧게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주 얘기 잠깐 해드릴 겁니다. 지수 얘기할 때. 그리고 여기 시간에 지금 종목을 띄워놨는데, 할인, 마니커, 뭐 동욱, 팜투테이블, 체리브로 이런 거 상한가 들어와 있고, 그 밑에 상한가는 못 갔지만 뭐 마니커, FNG, 할인지주, 정다운, 정오리죠.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했죠. 그 뒤에 수산주들도 급등을 많이 했는데, 오늘 라이브, 낮에 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끝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 사료주가 아직 더 올라갈 것들이 남아 있긴 한데, 사료주는 이제 과열이 많이 돼서 일반 그 불개미들이 많이 들어갈 거다, 개인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이제 거기서 세력이 이제 빠져나가서 어딘가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축산물 쪽으로 돈이 가는데, 그 중에서 돼지고기는 지금 이미 날랐고 지금 닭고기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정다운은 오리인데 아무튼 닭고기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막 그래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간에서 상한가 갔는데, 이따가 이거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부터 잠깐 볼게요. 어제 미국 지수가 어렵사리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우 지수가 0.7% 아래꼬리 길게 단 양봉이 나와서 어제 상승을 좀 했고요. 보시면 거래가 좀 늘고 있죠, 그죠? 그만큼 투매가 심하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어제 엊그제구나. 여기 요거 저기 뭐야 음봉 세게 맞았죠, 요거. 이게 미국이 월요일날 하락한 거였는데, 이 얘기를 월요일날이 아니라 저기죠. 미국은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그 크게 하락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그때 시황을 이제 월요일날 어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어제 아내들인 얘기가 있어요. 걱정 많이 하실까봐. 뭐였냐면, 금요일날 미국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전반적으로 거의 다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이 올라간 것도 물론 있지만 거의 대부분 거의 다 빠졌어요. 많이. 그 얘기를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지나서. 사실은 금요일에 급락한 거니까 며칠 한 5일 지나서 얘기하는 거랑 다름없는데, 아무튼 그때 얘기를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걱정들 하실까봐. 근데 이제 그만큼 미국 쪽도 지금 투매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반등이 잘 나와서 올라왔고, 나스닥 지수는 어제 1.2% 상승으로 끝났는데, 여기는 이제 전저점 놀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저점 근처에서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상승은 나왔는데 전저점 근처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사람들 많겠죠, 그죠? 불안해하라고 만들어놨는데 불안해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뭐 나스닥 지수 하락하는 거랑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오히려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면은 인플레이션 수요주가 더 올라가니까 뭐 우리는 수익 내고 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수는 이제 미국 지수는 아무튼 어제 반등이 좀 나와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상승에 나왔거든요. 아시아 증시가 좀씩 올랐는데, 최근에 여기 보시면 중국 증시 있죠. 중국 증시는 폭락을 해요. 그 전저점 깨면서 어제는 5%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도 마이너스 1.4% 또 추가 급락을 했는데, 여기 중국이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는 뉴스 보셨겠지만 지금 중국 상하이 봉쇄가 봉쇄를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우리나라 따지면 부산하고 서울을 봉쇄시킨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중국이 그래서 경제 봉쇄한 것들,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해가지고 그 우려 때문에 급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중국에서 주식했으면은 지금 머리가 터졌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덜 빠지는 거라니까요.
일본도 오늘 조금 올랐고,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거의 똑같이 올라왔어요. 0.4% 정도. 그런데 이제 요거까지만 보시면 되고,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오늘 0.4%가 아니라 1.2%까지 올랐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더 늘었고, 그죠? 수급이 괜찮습니다. 1.2%까지 깔끔하게 올라왔는데, 왜 그랬느냐? 아무래도 이제 그 바이오주 중에서 셀트리온의 역할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자, 셀트리온을 보시면 이게 장중에 오늘 9%까지 급등했었고요. 끝날 때도 8%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뭐 무슨 이유로 올라왔다 그런 거는 글쎄요.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아깝고, 이게 오늘 급등을 했으니까 당연히 코스닥 쪽에도 좀 괜찮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셀트리온하고 뭐 그냥 뭐 기아차, 옛날 기아차, 그죠? 뭐 이런 거 현대차 좀 올라오고 뭐 그랬어요. 네. 하이닉스도 조금 올라오고, 네. 그냥 그랬는데 코스닥이 보면은 괜찮았죠. 게임주, 펄어비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6%씩 올라오고, 여기는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셀트리온 덕분에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바이오주 얘기한다 그랬었죠. 네. 요즘에 바이오주하고 돈 벌기 힘들죠. 그래서 옛날에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제 코로나 꺾였다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숫자 나중에 더 늘어났지만 코로나 테마주는 꺾였다.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바이오주 얘기도 안 하잖아요, 저는 거의. 네. 그 이후로도. 네. 셀트리온이 원래는 시가총액 2위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3위인가 그랬고, 근데 13위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대세였는데 지금은 대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세가 아니라 지금은 뒤로 많이 빠진 거예요. 네. 대세가 아니에요. 바이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뒤로 빠졌다고요. 셀트리온이 너무 많이 밀렸죠, 그죠? 네. 그만큼 주가가 좀 요즘에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주가 지금 대세가 아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주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 지금 되게 고통스러우실 텐데, 너무 끌어안고 있으면, 그죠? 네. 공룡처럼 화석됩니다. 화석. 그러니까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교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손해가 많이 났을 때보다는 뭐 어떤 핑계로라도 반등이 세게 나올 때 그때 교체를 하시면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황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황 얘기는 너무 많이 할 게 아니라서. 네. 시세 호응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직 많이 안 들으셨나요? 네. 자, 시세 호응의 법칙에 대해서 여태까지 들어본 적 있다, 알고 있다 2번, 처음 들어본다 4번 찍어보세요. 네. 들어본 적 있다 2번, 네. 처음 들어본다 4번, 네. 잘 몰라요 4번 찍어보세요. 네. 시세 호응의 법칙이 뭔지, 네. 우리 회원들한테는 가끔씩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잘 모르시죠? 네.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네.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듣다 보면 재밌을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물론 이제 라이브 정회원들한테 강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네. 살짝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네. 자, 보시면 시세 호응의 법칙이 뭐냐면, 쓰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냥 장명이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뭐 따르키에 따르키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시세 호응의 법칙이 뭐냐면, 이제 하나가 급등을 하면, 무언가가 급등을 하면 따라서 연쇄적으로 시세가 오른다, 그 뜻이에요. 서로 호응하면서, 네. 형님 가니까 동생 가고, 둘째 가면 셋째 가고,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근데 이게 그 예를 들면 뭐냐면, 대형주가 가잖아요. 대형주가,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오늘 시간 많으니까. 대형주가 쭉 급등을 하면 뒤에 중형주가 대형주가 가는 걸 보면서 급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형주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가고 버벅거릴 때 그때 중형주가 가는 거예요. 바로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다, 뭐 자동차다, 아니면 화학 업종이다, 뭐 철강 업종이다, 그죠? 네. 그때 보면은 대형주가 먼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형주가 먼저 가고 올라가다가 좀 쉬어야 될 타이밍에 중형주가 가고,
근데 중형주가 쭉 올라가다가 쉬어야 될 타이밍에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소형주가 가는 거예요. 개별주, 그죠? 네. 소형주가 쭉 가요. 소형주가 쭉 가고 끝났냐? 아니요. 초소형주도 있긴 한데 그럼 소형주에 포함을 시키고 소형주가 간 다음에 뭐가 하냐면 네, 잡주가 가요. 부실주, 그죠? 네. 이런 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갑니다. 쭉. 네. 그리고 한 판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리즈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유명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시즌 1, 시즌 2 이렇게 하죠. 그죠? 네. 요즘 넷플릭스나 뭐 그런 거 보면 있잖아요. 뭐 시즌 1, 시즌 2. 네. 그러니까 시즌이 한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대형주가 가다가 쉴 때 중형주가 가고 중형주가 가다가 쉴 때 소형주가 가고 소형주가 가다가 막 지나치게 막 과열될 때 있어요. 그때 잡주 부실주가 그때까지 안 가다가 순간적으로 상한가를 터트리면서 쭉 올라가고 끝나. 상한가 두세 개 나오고 장렬히 전사해요. 네. 그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자폭하듯이 그냥 펑 터져버려. 끝나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하죠. 한탑은 개잡주라고. 사료주 중에 한탑 상한가 3개 나왔죠. 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게 개잡주라고. 무방에서 내가 개잡주라는 표현 안 썼고 라이브 방에서도 내가 개잡주라는 표현 안 썼는데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썼어요. 네. 한탑이 개잡주라고.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사료주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뭐 팜스토리 상한가 나오고 막 이랬죠. 팜스토리는 저거는 이따 얘기해 드릴까요? 저거는 금수저 종목이에요. 금수저. 흑수저가 아니고 금수저. 팜스코가 흑수저고 팜스토리는 금수저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강의한 게 있는데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시세 호응의 법칙이 뭐냐면 사료주 조심하세요. 네. 그 우습게 보셨다가 물립니다. 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잡주, 부실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시세 호응의 법칙의 기본적인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이쯤 되면 이제 7번 찍으라고 이제 할 때가 됐구나 대충 눈치채시죠 이제. 이제 한번 이제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그죠? 네. 예. 대형주, 중형주 이거 문자반 회원들 네, 뭐 문자반 회원들 뭐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잡주, 부실주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 판이 끝났죠? 네, 시즌 1이 끝났어요. 시즌 1.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대형주는 잡주, 부실주가 막 급등하러 갔죠? 그러면 대형주는 조정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앞에서 많이 갔잖아요. 그 다음에 좀 쉬니까 중소형주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형주하고 소형주가 가는데 보통 한두 달, 잡주는 일주일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몇 달 동안 대형주가 쉬었겠어요? 안 쉬었겠어요? 쉬었겠어요? 안 쉬었겠어요? 푹 쉬었겠죠? 그럼 대형주가 여기서 조정 다 끝내고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동이 2번, 3번 이상 나온다? 그러면 대세 상승장인 거예요. 그게. 이거 어디서 나와요? 네. 큰 업종이 갈 때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거랑 정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반대로 가는 거 말고 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아니라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자가 이상하다. 상중하 네, 이런 식으로 네. 위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 지금부터는 제가 말을 좀 뭉뚱거려서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죠? 네. 중간이 있겠죠, 여기도. 그 다음에 완성품. 이건 테마주가 보통 그렇죠. 기초제부터 시작해서 중간제, 그 다음에 완성품으로 가는 이렇게 시세가 확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원료, 네. 원료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것도 가공하는 게 있겠죠, 그죠? 네.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이거를 완성하는 가공품이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가 확산돼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여기서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모르시겠죠? 이걸 알면은 그러니까 제 말을 지금 다 못하겠어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때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가고 어쩔 때는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 때도 있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갈 때가 있고. 아까 좀 전에 셀트리온 얘기했었죠. 네,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은 뭐 다 끝난 건 지금 안 가는 거니까 얘기 안 해드릴게요. 셀트리온이 바이오주의 대장이잖아요, 그죠? 누구요? 셀트리온, 그죠? 네. 셀트리온이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답변을 잘하시면 내가 이거 셀트리온은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답변 이상하게 나오면 넘어가고. 네. 아시죠? 네. 반응이 시원찮으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거. 네. 셀트리온이 바이오주를 대표하는 가장 큰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시가총액도 우리나라 그 코스피 2위까지 갔었으니까. 네. 바이오주가 날아가기 시작할 때 셀트리온이 제일 먼저 갈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 갈까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갈까요? 대형주고 시가총액 크고 그죠? 업계를 대표하는 회사예요. 코스닥에도 바이오주들 많죠? 시가총액 좀 큰 것들. 네. 자 찍어보세요. 1순위로 셀트리온이 바이오주가 갈 때 가장 먼저 간다 1번, 중간에 간다 2번, 맨 뒤에 간다, 후반부에 간다 3번. 찍어보세요. 자 공짜니까 빨리 찍으세요. 네. 먼저 간다 1번, 중간에 간다 2번, 후반부에 간다 3번. 여태까지 기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갈까요? 3번은 안 나오네요, 그죠? 네. 3번이 아닌 건 확실하게 아시는 것 같아, 그죠? 네, 맞아요. 3번은 절대 아니에요. 아, 절대란 말을 뺄게요.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으니까. 1번이에요. 2번이 지금 몇 번 나오긴 했는데 1번입니다. 먼저 갑니다. 네. 거의 먼저 갔어요. 이게 간 다음에 버벅거리면 아우 형님 좀 쉬세요. 혼자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동생들이 막 가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이제 이 정권 초기 때 그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감옥에 보내놓고 나서 셀트리온이 급등을 했어요. 자, 급등은 언제부터 했어요? 셀트리온의 바닥은 여기 5월달이죠. 3월달부터 5월달 여기가 2017년 3월 5월 현 정권 출범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올라옵니다. 이 정권의 최대 수혜주가 뭔지 아세요? 바이오주였잖아요. 모르세요? 이 정권의 최대 수혜주가 누구예요? 바이오예요. 다음 정권에서 바이오를 띄워줄까요? 안 띄워줄까요? 모르지만 그죠? 100%는 모르겠는데 제가 윤석열 씨면 난 내 같으면 바이오주 안 키워줘요. 당신들 5년 동안 수혜 많이 보지 않았냐? 응? 좀 뒤로 물러나 있어라. 다른 산업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요. 그죠? 근데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이때 이게 77,000원 찍고 여기가 30만원대예요. 미친듯이 올라왔거든요. 6개월 동안 이만큼 올라왔다니까요. 6개월 동안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몇 배 올라온 거예요? 5배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거의 5배 가까이. 이 무거운 이때는 코스닥 시가총액 이게 코스닥이 있었는데 그때는 코스닥 1위였거든요. 네. 자, 고점이 언제예요? 1월. 여기가 뒤에 쌍봉 찍었는데 여기는 3월이죠. 1월하고 3월인데 그죠?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갔거든요.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샀어요. 셀트리온이 가면 나중에 좀 뒤늦게 가는 바이오주가 하나 있는데 바이오톡스텍이라고. 바이오톡스텍이 언제부터 갔을까요? 셀트리온이 가면 꼭 반응하는 게 있어요. 바이오톡스텍인데 셀트리온이 언제부터 갔어요? 1월달부터 상한가를 휘날리면서 갑니다. 차트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막 가는 동안에 뭐 한 거예요? 셀트리온이면 5월달부터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이오톡스텍 6월달에 살짝 들었다가 다 떨어뜨려 놓고 6개월 이상 가만히 있다가 셀트리온이 아까 30만원 딱 찍으니까 그죠? 네. 아 형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쭉 그 당시에 바이오톡스텍을 저희 방에서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다시 샀어요. 다시 샀다니까요. 했던 정보예요 그때. 다 알고 있잖아요. 대선주만 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 편견을 버리세요. 대선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 팔고 끝나. 여기서 다 팔았나? 하여튼 다 팔고 끝냈어요. 언제 가요? 셀트리온 꼭지 나오니까 형님 쉬세요. 그래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바이오는 항상 셀트리온이 먼저 갔어요.
앞으로는 이게 바뀔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떤 테마주가 돌아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주, 그 다음에 아까 뭐 저기 베셀이나 이런 것들만 상한가 가죠. 베셀. 그 에어택시 이런 거, 그죠? 네. 인수위, 그러니까 새 정부 이제 정책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지금 정책주들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오늘 로봇주도 좀 급등했고 들었다 놨다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순서가 있어요. 네. 큰 게 먼저 갈 때가 있고 작은 게 먼저 갈 때가 있고 원료나 기초부터 갈 때가 있고 완성품부터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업종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틀려요. 네. 다 틀리다고요.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네. 무방에서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안 해줘요. 제 노하우인데. 네. 근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태까지 도움 드린 거는 다 까먹고 또 삐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오늘 왜 이 얘기를 꺼냈겠어요? 여러분들 약 올리려고요? 아니요. 문자 받는들 뭐 좀 들으라고. 자, 보세요. 시세 홍해 법칙이 뭔지 아셨죠? 그죠? 네. 하나가 크게 오르면 그 뒤에 줄줄이 따라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 강조 많이 한 게 뭐예요? 사료주죠? 사료주 보시면 한탑이 상한가 3방 나왔거든요. 뭐예요? 아까 제가 대놓고 얘기하죠? 이거는 개잡주라고. 제가 개자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이건 개잡주예요. 이거 저기 사료주로 올라 여기 밀가루인데 이거 올라오기 전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전저점을 깨면서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던 차린이란다. 여기 회장 부인이 살인 청부하고 막 그랬던 회사예요. 신저가를 내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2010년 이후에 신저가를 내면서 옛날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 이후로 신저가를 내고 있었다니까요. 차트가 이게 개잡주지 뭐예요? 마지막 1번 찍어주세요. 제가 너무한 거예요? 여기 한탑 직원들 들어가 계시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옛날 이름 영남제부 이게 개잡주지 뭐예요? 거리 하나도 없고, 네? 회사 이미지도 그렇고 이름 바꾼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한탑으로. 원래 영남제분이었다니까요. 이게 개잡주 차트지 뭐예요? 다시 얘기드려, 이게 개잡주 차트지 뭐예요? 구멍난 배처럼 침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푸틴 아저씨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밀가루 회사인데 밀가루 그 수출국을 수출 거기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나왔다가 이제 누르는데 눌린 목도 얼마나 더럽게 나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얼마나 더럽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개잡주인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개잡주 차트예요. 죄송해요. 전형적인 개잡주 차트라고요. 머릿속에 쏙 들어가시라고. 한탁 같은 거 사서 물리지 말라고 지금 평소에 안 쓰는 개자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제 이미지 버리는 거 알면서도 자꾸 개자를 쓰잖아요. 네. 이런 거 사갖고 한탑 최고예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응? 얼마나 거칠게 더럽게 해요 이거를. 전형적인 개잡주 차트가 이거예요. 한 번만 더요. 개잡주라고요. 살짝 돌리더니 제가 안 좋게 얘기하죠. 근데 가긴 가요. 되게 쉽게 하고 왔거든요. 네, 원래 잡주가 차트는 되게 쉬워요. 네. 차트만 보고 매매할 때 가장 돈 벌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네, 개잡주 차트입니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물리면 못 나와요. 순간 어느 날 거래정지 상장 폐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끝나요. 그냥.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상한가 가고는 있거든요. 근데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막 욕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고래산업은 개잡주냐? 아니에요. 얘는 개잡주가 아니에요. 얘는 정상적으로 가는 친구예요. 네. 원래 저평가였는데 네. 아무튼 탄력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네. 가정교육을 잘 받는 친구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탑은 개잡주고 네. 좋게 얘기하죠. 팜스토리는요. 여기 보시면 막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막 그렇죠. 이게 단톡방 추천주거든요.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단톡방 추천주. 단톡방 회원들 수익 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거기서 얘기했던 거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라이브 추천주가 아니고 단톡방 3월달에 추천 나왔던 거예요. 3월 16일이니까 2,600원대에서 추천했고 3월 16일이면 여기입니다. 어제 보여드렸죠, 그죠? 네. 상한가 2개 나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회원들한테 이제 공부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여기다 딱 선을 그어놓고 그랬어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여기 박스권이다 이게. 1년 동안 박스권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공급가가 오르니까 사료주로서 이게 올라가려고 지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기 추천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3월 중순에. 자, 이게 시세, 이게 홍해 법칙 다 이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살짝 들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래가 다시 쭉 늘어나면서 다시 여기를 살짝 돌파를 하거든요. 네, 돌파를 했다가 다시 또 내려왔어요. 회원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뭐냐면 상한가 나오기 전에 차트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들다가 여기 딱 전고점이죠, 그죠? 여기까지만 갔다가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 차트를 공짜로 배우셨거나 어디서 어설프게 차트를 배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팜스토리 이런 X 같은 녀석, 한일사라고 현대사라고 막 상한가 치면 날아가는데 이 멍청한 거는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여기를 못 제껴? 돈도 들어오는데 어우 진짜 XX 막 이러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막 떨어지면 아씨 여기서 팔았다 다시 살 걸, 그러면서 생짜증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다, 겉으로 봐서는 저항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거 박스권 돌파하고 이게 원래 저항선이었잖아요, 그죠? 네, 돌파 못했었는데 이게 여기를 지지하는 거다, 이게 속이는 거다. 사실은 돌파했는데 아닌 척하면서 지지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금수저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금수저, 흑수저, 저는 금수저 출신 아닙니다. 네. 회원들한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료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밤에 얘기하는 사료주는요 100분의 1이에요. 네, 낮에 얘기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을 설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수저라고 얘기한 게 팜스토리가 무슨 삼성 재벌가 출신, 잠깐만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료주로 간 거 중에 금수저인데, 금수저를 펴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신고가 있죠. 네, 신고가를 살짝 내놓고 못 낸 것처럼 하고 있었던 건데, 사료주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박스권을 뚫고 있는 게 있었고 박스권 바닥에 있는 게 있었고 허리쯤에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위에 있으면 금수저, 바닥에 있으면 흑수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신분 사회를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잘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게 신고가 나오고 가는 신고가 눌림목 차트니까 아예 그냥 외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냥 네, 대놓고. 그리고 상한가 뿅뿅 간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차트 해석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속이는 거다. 바닥에서 있는 거는 팜스코어를 보면 된다 그랬어요. 팜스코어도 보시면 자 보이시죠? 네, 이게 다 설명한다고 다 남아있던 건데 박스가 이거였던 거예요.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뭐예요? 들었다 놨다 거래가 보이죠? 살짝 돌파해놓고 지금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예요? 저 바닥에서 올라오죠? 신고가가 아니라. 그래서 흑수저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 이건 거예요. 이게. 쉽죠? 그러니까 라이브로 들어오시면은 이런 강의를 진하게 블랙커피처럼 블랙커피란다. 그냥 에스프레소 같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커피 좋아하는데 저는 원익을 먹고 저는 에스프레소 먹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난 물에 탄 거보다 그래도 좋더라고요. 네. 강의도 진한 거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시세 호응의 법칙. 종목들이 계속 돌고 계속 도는 거예요. 다 계속 돈다니까요. 처음에는 신성홀딩스가 이게 쌈장이 먼저 가다가 올라가다가 힘이 빠지니까 쌈장이 그러는 거예요. 간장한테 네가 가라 이제. 샘표가 형 쉬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쌈장을 눕혀놓고 샘표가 가는 거예요. 샘표 우리 어제 다 팔았거든요. 오늘 또 가더라. 그래서 딴 데로 이사 갔어요. 저희 어제 상한가 얹으려서 팔고 딴 데로 이사 갔다니까요. 팔았는데 상한가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왜 그러겠어요? 다음 종목 가서 또 수익 내면 되니까. 이 순서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성홀딩스가 쌈장이라니까요. 쌈장이 간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라 이제. 나 힘들다. 알겠어요 형. 쉬세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샘표가 가니까 자식 있잖아요. 샘표식품. 엄마 그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나 버리고 가면 어떡해 이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과자 크라운 에테홀딩스, 사람 얘기 아닙니다. 네.
뭐 들었다 놨다 하고 있고 뭐 해태제가 식품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있고 막 과자 관련주들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라면, 떡볶이, 뭐 오뎅은 하면 또 한성기업 그죠? 네. 참치 막 동원수산 막 들었다 놨다 정신없.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료주 여기 보시면 팜스토리하고 고려산하고 회사가 괜찮아요. 한탑은 다시 얘기할게요. 계잡주라고 해요. 계잡주. 근데 계잡주의 치명적인 장점은 수익이 금방 빨리 난다는 거. 치명적인 단점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 물림은 약도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선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점잖게 올라오죠. 여기는 뭐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4대부 네. 이렇게 비유들면은 쉬우세요. 쉽다 7번, 더 어렵다 4번. 네. 그러니까 점잖은 거예요. 귀족이 뭐 함부로 행동하는 거 보셨어요? 네. 그래도 채통이 있지 그죠? 네. 4대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잖게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네. 아유 저기 한탑 보면서 그러는 거야. 어우 산 것들 이러면서 이제 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진이 올라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유 저 한탑 저 산 것 저거. 그래서 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옛날 드라마 보면 이제 그 양반 그 영감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우 산 것들 이러면서 이제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한탑이 산 것이란 건 아니고 네. 이게 그 업계에서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선진이나 팜스코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아무튼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상승 파동이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이 돈이 여기서 슬슬 빠져서 어딘가로 가요. 그래서 저기 낮에 라이브 방송 하거든요. 오전 방송, 오후 방송. 오후 방송 할 때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동호 팜 테이블이 이만큼 올라오기 전에 오후 한 2시, 3시 전에, 3시 전이니까 요맘때쯤에, 이게 분차트입니다. 요맘때쯤에 얘기를 했어요. 돈이 사료주가 끝난 건 아닌데 축산 쪽으로 간다. 축산물 쪽에서 특히 돼지 있죠? 돼지고기는 지금 날랐고 돼지고기 뒤이어서 닭고기하고 오리고기가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사료주나 이런 거 샘표 저런 거 다 팔았거든요. 다 팔고 오늘 저희 방에서 여기 JC케미칼도 수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오늘 어제 보여드렸죠, 그죠? 9,000원 초반에 샀는데 오늘 여기 15,000원, 16,000원 사이에서 다 팔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60%에서 70%까지 났어요. 오늘 다 팔았어요. 이거 전량매도. 보유기간 한 달. 딱 만으로 꽉 채워서 한 달. 3월 말에 사서 3월 말에 다 팔았으니까 60% 70%짜리 수익 내보셨어요? 네, 이게 바이오에탄올이죠. 그러니까 이쪽도 다 팔아버렸는데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팔고 딴 데로 갔어요. 네, 이제 그랬어요. 사료주가 과열됐으니까 그쪽 가서 물릴 생각하지 말고 매도사에 나가는 거 있으면 잘 파셔라. 고집 부리지 마시고. 돈이 축산주로 가는 것 같다. 마니커, 하림, 네모가 쳐져 있는 이유가 아까 강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의했던 흔적이거든요. 이게 정다운은 지금 한 단계 밟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누림목이거든요. 동호 팜프 테이블 이런 게 올라간다. 이게 뭐냐면 돼지고기 관련주 중에 윙이푸드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다가 상한가 갖고 뽑지 않았느냐. 이게 저점 대비 대충 100% 올라왔는데 이게 돼지고기다. 돼지고기는 우리나라에 돼지고기 관련된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윙이푸드가 한번 상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손 FNG가 쉬어 내가 갈게. 우리손 FNG도 돼지거든요. 그러니까 급등 나오기 전에 뭐예요? 박스권을 뚫어놓고 살짝 눌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우 급등도 못하는 바보 같은 놈 그랬던 거죠. 근데 아무튼 이게 이러면 돼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더 좋은 게 있으면 팔고 이사 가면 돼요. 아까 저도 샘표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어제 다 팔았다. 상한가 근처에서 다 팔고 딴 데로 갔다. 보통 전문가들은 자기들이 팔았는데 그 종목이 상한가가 가면 부끄러워서 숨는데 전 대놓고 얘기해요. 자신 있으니까 팔아서 딴 데 갔다. 네. 뭐 가든지 말든지. 어제 샘표 팔면서 그랬어요. 회원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나는 샘표가 더 갔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두고 있는 사람도 더 수익 나게. 근데 우리는 팔고 딴 데 갑시다. 더 좋은 거 있으니까. 딴 데로 막 간 거예요. 오늘 추천 나왔어요. 후속주. 네. 여러분들이 모르는 원자재 수혜주. 네. 제가 얘기 한 번도 안 한 거였어요. 방송에서. 네, 굴러 갔다니까요. JC케미칼도 제가 방송할 때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죠. 바이오에탄올. 혹시라도 들킬까봐 무방에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쪽은 지금 뽑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차트를 보니까 지금 닭고기 주들이 지금 차트를 다 만들어 놨다. 못 가는 척 윗골이 길게 달면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 있는데 닭고기, 닭가슴살, 네, 이게 최근에 급등 저기 닭가슴살이 자꾸 오른다고 해서 이게 들었거든요.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네, 그랬어요. 진짜예요. 네. 재료가 하나 더 있다. 넣을 만한 게. 그게 뭐냐면 이거하고 이제 수완주도 공통된 거니까 참고하셔라. 재료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후쿠시마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예전에 지진 났을 때 한번 터졌잖아요, 그죠? 네. 거기 그 해양 거기 오염수 원전 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닭고기하고 수완주가 급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라. 그 얘기를 아까 오후 방송 장 끝나기 전에 얘기가 끝났거든요. 네. 우리 한들 맞으면 저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럴 때는 졸다가 못 들었어도 들었다고 찍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졸아서 못 들었어도 이럴 땐 찍어줘야 된다고. 전문가 체면이지.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재밌다니까 이게. 근데 실제로 시간 내에서 그죠? 시간 내에서 하림하고 마니커하고 동호 팜트 테이블 체리브로가 상한가 간 거예요. 진짜로. 네? 어디 저기 인사동에 어디 돗자리 하나 깔까요? 네. 마니커 FNG 정다운 8% 6% 밑에 보면 더 있어요. 다 갔어요. 신라 SG 교촌에 아까 교촌 FMB 이게 교촌 치킨 그쪽 아니에요, 그죠? 네. 사료주 팜스코어 미래생명자 3-4%또 올라가고 막 사조동 막 미워 죽겠어. 윙이푸드 막 돼지고기 또 올라가고 왜 그러겠어요? 왜? 바다에다가 그거를 뿌리면 당연히 사람들이 수산물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돼지고기하고 닭고기, 오리고기가 수혜를 있겠구나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동원수완도 올라가요. 내가 현아한테 그랬거든요. 얘기 다 해줬어요. 바다에다가 저기 그 오염수를 방사능 오염수를 뿌리면은 수산주가 급락할 것 같죠? 예, 급락할 때도 있었는데 상한가 나올 때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동원수완 같은 수산주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력들이 그냥 뭐만 보이면 다 가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수산주가 떨어져야 될 것 같죠? 올라갔다니까. 내일 아침에 여기 닭고기 관련주도 아마 난리 날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까지 하고 이제 빨리 마칠게요. 이게 상한가 시간에 상한가 간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요. 자요. 하림하고 네? 이런 게 잠깐만요. 기사 나온 건데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믿으시지 않겠어요, 그죠? 네. 자, 상한가 간 이유가 뭐예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터널 공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시간의 6개 테마 네, 닭고기 관련주들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잘 보시면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죠. 부각. 뭐 김 튀긴 거 김부각 이런 게 아니고 부각했다는 거예요. 부각. 그게 뭐 이 말이 뭐겠어요? 이미 나왔는데 한 번 더 부각이 됐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사를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오늘 3시 반에 장이 끝나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터널 공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의 기사가 나와서 할인 같은 이런 닭고기 테마주가 막 급등한 것 같죠? 그쵸? 그죠? 오늘 나온 것 같잖아.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부각. 그죠? 네. 그래서 요놈들 봐라. 그럼 제가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연합뉴스 TV. 그죠?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저터널 공사 시작 나왔죠? 그죠? 근데 이 뉴스가 언제 나온 거예요? 4월 25일. 오늘은 4월 26일. 어제 오후에 나왔네요. 뭐예요? 어제 기사를 가지고 오늘 올려놓은 거예요. 시간에서. 예, 뭐예요? 뭔지 감 잡혔다. 자, 7번 찍어주시고. 감 오셨어요? 그럼 뭐예요? 오늘 나온 기사가 아니라니까. 어제 건데 오늘 부각을 한 거예요. 왜 부각을 시켰을까요? 사료 쪽이 엄청나게 과열됐기 때문에 돈이 딴 데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나온 기사를 오늘 나온 것처럼 네, 튀겨가지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그냥. 아니면 그냥 올려놨는데 세력들이 올렸는데 뉴스에서 그냥 어제 나온 뉴스가 부각돼서 그런가 써놓은 걸 수도 있고. 이해 안 되세요? 네.
이게 뭐냐면 뉴스는 뉴스일 뿐이고 세력이 그냥 사료조에 과열됐으니까 거기 이제 개인들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은 딴 데로 이미 간 거예요. 이 딴 데로 간 거라고. 이게 뭐예요? 시세 호응의 법칙.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닭고기 관련주들이 사료주들이 올라올 때 바닥에서 만들었던 차트를 그대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오늘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실제로 시간에서 급등하더라니까요. 제가 보고도 아이고 돗자리 하나 깔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바로 나오니까 저도 재밌는 거예요. 제가 실력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 그랬는데 바로 나오니까 저도 그냥 웃긴 거죠. 그냥 바로 하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저를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난 기사를 갖고 와서라도 세력들이 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미국 증시 폭락한다고, 중국 경제 폭망한다고 막 겁내시죠? 그죠? 네.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돈이 계속해서 돌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시세홍의 법칙, 이게 뭐냐면요, 이게 물레방아 회전하듯이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아까 샘표하고 JC 케미칼 저희 방에서 다 뭐 50%, 60%막 70%까지 수익 내고 팔아갖고 어디로 갔겠어요? 예, 저 밑에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모르는 쪽으로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여기 신규 회원 가입하신 분들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대요. 무방에서 얘기하는 시황 설명 듣고 종목 알아서 대충 사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다. 이렇게 안 좋은 장에 수익 냈다. 고맙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대요. 네.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네. 근데 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 그 JC케미칼 그런 거 갖고 있는지 전혀 몰랐죠? 몰랐대요. 네,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네. 진짜 알짜배기는 물론 이제 무방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립니다. 근데 진짜 알짜배기는 회원들한테 사놓고 추천해놓고 얘기를 안 해준다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바닥에서 사기 때문에 종목이 망가진다고. 예를 들어서 자, 요 얘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JC 케미칼을 오늘 다 팔았거든요. 네. 추천이 여기서 나갔다니까요. 3월 말에. 근데 이 종목을 이날 3월 잠깐만 정확히 날짜가 봅시다. 3월 24일 날 3월 24일이면 여기일 거예요. 여기다. 이날이거든요. 이날 추천했는데 거래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네. 9,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거래량이 70만 주예요. 거래가 별로 없죠. 네. 이런 주식을 거래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 사기에는 충분하고, 네.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무방해서 우리가 샀다고 추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밑으로 뚫고 내려갑니다. 개인들 신용 미소 지르고 막 몰빵하고 정신없거든요. 그런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마 이런 운봉 한 서너 개 맞으면서 땅굴 파고 떨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철저하게 입 다물고 아무한테 얘기 안 해준 덕분에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우리 회원들도 적당히 분산 투자 잘 하셨고, 예. 바닥 없는 데서 바닥이 난다. 거래 없는 바닥에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무방 추천도 안 하고 절대 무방에서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네. 들어와서 수익 내보세요. 그게 비싼가? 근데 이런 종목 갖고 수익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그런 표현 많이 했지만 그냥 우연히 그냥 종목 하루에 막 여러 개 추천해서 그냥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종목 추천은 요즘에 이틀에 하나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틀에 하나. 한 달에 주말 빼면은 20일이죠. 그럼 한 달에 한 10개 정도 추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서 이렇게 수익 나는 거 있으면 팔아갖고 다른 종목으로 이사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좌를 계속 돌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스윙을 할 때는 종목 수가 좀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단기로 할 때는 5개 이내로 하는 게 맞고 스윙을 할 때 좀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 사서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레방아 회전을 최대한 빨리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돈이 잘 돌고 그래야지 회원들이 기분 좋아하시니까. 그죠? 네. 근데 그 물레방아를 저보다 더 빨리 돌리시는 분이 있어요. 김 실장님. 네. 김 실장이 칭찬 많이 하죠. 네. 제가 봐도 빨리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남자니까 좀 묵직한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팔로 이제 그 물레방을 돌리는데 남자니까 크게 돌리는 거 이렇게 크게.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팔이 남자보다 짧고 힘이 조금 부족하니까 약간 짧게 잡고 돌리는 거예요. 그게 김 실장님. 그다음에 저는 크게 잡고 돌리는 거.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건 좀 찍어주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김 실장님을 자꾸 추천하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좀 크게, 그죠? 네, 이렇게 남자 스타일로 이렇게 스윙 내고 싶다. 그럼 우리 방.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더 짧게. 거기 그 방도 스윙이에요. 네, 스윙인데, 그러니까 좀 짧게 잡는 거예요 이제. 네, 물레방아를.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회전이 더 빠른 거죠 이제. 네. 근데 1년 지나고 보면 양쪽 다 수익은 똑같아요. 1년 지나고 보면 누가 더 낫다 못 낫다가 아니라 어차피 둘이서 그냥 계속 그냥 돌리고 있으니까. 네. 그죠? 네. 그거예요. 지나고 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러잖아요. 여자 전문가 원하시면 글로 가시고, 네. 남자 전문가 원하시면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죠? 네. 그 어제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네. 1년 지나고 보면 똑같아요. 그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죠? 삼성 냉장고도 괜찮고 LG 냉장고도 괜찮죠. 삼성 TV도 괜찮고 LG TV도 괜찮고, 그죠? 네. 성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네. 이따 저 재방송 끝나고 김 시장님 방송도 많이 들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시세홍의 법칙이 뭐냐면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계속 돌고 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자재 테마주들이 이게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수혜주인데 원자재가 얼마나 많은데요. 먹는 거, 집 짓는 거, 기계 만드는 거, 기계 움직이게 하는 거, 돌리는 거, 윤활유, 뭐 저기 기름이라고 하면 휘발유 경유밖에 없는 줄 아세요? 윤활유, 그 옛날 말로 구리스, 남자분들 아시죠? 네, 구리스. 뭐. 기름 종류가 화공 그 제품 그게 얼마나 많은데요. 네? 원자재가 집 지을 때 여러분들 뭐 저 시멘트만 있으면 집 다 져요? 다 필요하잖아요. 집 지을 때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원자재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 그러니까 이 테마주들이 돌기 시작하면 얼마나 크게 돌겠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면요, 이 원자재 수혜주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즐겁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되게 힘들어요.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했는데 왜 힘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올린다고 막 물가 오른다고 난리를 지겨요. 몇 년 동안 계속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뉴스를 들으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에서 맨날 죽는다. 뭐 상추값이 작년에 1,000원이었는데 지금 10,000원이다. 뭐 배추가 아니라 금추다. 시금치가 아니라 그냥 금치다. 그죠? 네, 금자 붙으면서.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든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거를 그 뉴스와 심리 싸움을 해가면서 세력이 흔드는 거를 다 눈치를 채면서 파악을 하면서 안 속으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일 때는요, 혼자 주식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빨리 들어오시고, 네, 여자 전문가가 좋다. 김 실장님한테 가시면 돼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회원 수도 거기에 이제 저도 뭐 적당히 있고 그부 쪽에 김 실장이 적당히 있지만, 네. 다 신경들 잘 써드리니까 들어오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좀 공부를 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아까 제가 뭘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말을 삼키죠. 무방이니까 내가 말을 다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덜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방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니까 들어오시라니까요. 네. 낮에 맨날 뭔 얘기하겠어요. 있는 얘기 다 하는 거죠. 뭐. 샘표 식품. 아까 저기 우리손해 포인트 위니푸드만 얘기했죠. 훨씬 많아요. 종목이 수백 개인데. 아무튼 실력을 키우고 싶으시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훨씬 편하십니다. 네. 회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JC케미칼 이런 거 하나 얻어 걸리면 그죠? 네. 1년 회비 뽑고도 남습니다. 자, 아무튼 네, 오늘 아무튼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좀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문자 번역도 듣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일반 전문가들이 모르는 거. 그래서 지금 원자재 수혜주 끝난 건 아니니까 열심히 더 공략을 하시고 대신에 사료주 조심하세요. 제가 언제 함부로 뭐 개잡주 이런 말 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못 보셨죠? 맞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제가 언제 개잡주 그렇게 상스러운 말 하는 거 보셨어요?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제가 세게 얘기하잖아요. 또 들어가서 나중에 우리 방 회원으로 돌아왔는데 살려주세요. 한탑 들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기만 해봐요 진짜. 응? 이런 얘기 안 하면 꼭 한탑 같은 거 들고 들어와. 한인사료 물렸는데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아우 진짜 미치겠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샀냐고. 그래서 오늘 세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한탑 들고 들어오기만 하세요 그냥 진짜. 그럼 사는 거 아니에요 저기서. 그죠? 네, 좀 들고 있는 사람 몫이 저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더 좋은 종목도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사료주 끝난 거 아니에요. 바닥에 있는 거 아직 있다니까. 그런 걸로 하시면 돼요. 네. 자, 아무튼 여기 그 무소TV 쪽에 들어오셔서 김 실장님 방송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저기 무소TV 김 실장님 치시면 그 김 실장님 나오니까 가서 많이도 도움 받으세요. 오늘은 뭐 하시죠? 네, 오늘은 인플레이션 흐름이랑 오늘의 이슈 테마들 쭉 정리해 주신다. 아마 그 얘기 하실 겁니다. 오늘의 이슈 테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날아다니는 택시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지금 유석열 씨 정부 정책주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로봇테마저도 좀 올라오고 아마 그 얘기 하실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가서 보세요. 네네. 자, 아무튼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